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승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지금 이번 발표의 주제가 세상을 바꾸는 기초과학입니다. 그러면 사실 세상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기여를 한 사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분을 생각하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 이분이 전기자동차로 세상을 놀라게 했죠. 전기자동차가 사실 19세기 말, 20세기 말에 다 시도가 됐었는데 결국 배터리 문제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시점에 전기자동차를 들고 나와서 과연 될까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세상이 정말 바뀌어 버렸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 다음에는 또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을 들고 나왔죠. 스페이스X를 경영하고 있고요. 이 두 개를 도대체 어떻게 하나 했더니 또 다른 회사들을 자꾸 만듭니다. 그러면서 경영하고 있으면서 주에 120시간 일한다라는 말을 했던 분이 이분입니다. 자,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성공하게 된 배경이 사실 이제 배터리인데 여러분께서 이제 요새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 핸드폰에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 이걸 자동차에 이제 쓰게 됐는데 이제 충분히 기술이 성숙했다라고 판단했지만 이분이 앞으로 전기차로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핵심적인 논리를 다음 인터뷰에서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Okay, well, what are the batteries made of? So first principles would be to say, okay, what are the material constituents of the batteries? What is the spot market value of the material constituents? So you can say, okay, it's got cobalt, nickel, aluminum, carbon, and some polymers for separation, and a steel can. So break that down on a material basis and say, okay, if we bought that in the London Metal Exchange, what would each of those things cost? Like, oh, geez, it's like $80 per kilowatt hour. So clearly, you just need to think of clever ways to take those materials and combine them into the shape of a battery cell, and you can have batteries that are much cheaper than anyone realizes. 예, 맞습니다. 정말 이런 방법이 있으면 저렴하게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자동차는 물론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는 사실 이걸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배터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잘 들여다봐서 거기에 있는 물질들의 원자들을 잘 조합하면 싸고 강력하고 오래가고 더 많은 것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마치 이제 마법 같죠. 근데 실제로 자연에는 그런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그래파이트 그리고 다이아몬드인데요. 이 두 가지는 사실 놀랍게도 똑같은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굉장히 달라지죠. 연하고 부드럽고 연필 심으로 많이 쓰는 그래파이트, 그리고 반대로 딱딱하고 단단하고 고귀하고 그리고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 사실 똑같은 탄소 원자로 되어 있지만 원자들이 배열된 구조가 서로 다르죠. 사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 배터리 물질을 연구할 수 있지는 못하겠죠. 이걸 해주시는 분들이 다른 분이 계십니다. 캐나다의 금메달 과학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분이 받은 상이 게라트 헐프 캐나다 골드 메달이라는 조금 영어 발음을 굴렸습니다만은 실제로 금메달을 받으신 분이에요. 다루시 대학교 물리학과의 제프탄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테슬라와 같이 계약을 하고 테슬라를 위해서 그 배터리를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멀리 호주까지 날아가서 중성자 연구시설을 썼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이분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중성자를 가지고 뭘 하길래 배터리 연구에 쓰지? 라고 물어보시면 보통 이제 실험실에서 X선을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물질의 원자 구조를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중성자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성자를 우리 연구 대상인 시료에 쏘여서 어떻게 중성자나 X선이 튀어나가는가를 보고 원자 구조를 밝히는 식인데 아래 사진처럼 중성자 시설에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중성자 연구 장치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 물질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X선이 있는데 왜 중성자까지 써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하량이 0이기 때문에 X선도 그렇고 중성자도 그렇고 물질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큰 차이는 중성자의 경우에는 물질을 연구하기에 아주 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자체로도 작은 자석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훈 박사님 발표처럼 뮤온이 작은 자석인 것처럼 중성자도 자석인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성을 지닌 물질을 연구하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또 전자와 반응하는 X선과 달리 원자 핵과 반응하기 때문에 전자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199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버트람 브로크하우스 교수는 신께서 중성자를 발명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그것을 발명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X선과 중성자는 사실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봅니다. 여기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은 X선이 보는 원자예요. 크기가 원자 원화가 클수록 훨씬 크게 보이는데 중성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벼운 원자 중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큰 원자 중에서도 작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을 때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실제로 세상이 원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구에서는 주로 유럽이죠. 이 중성자 시설과 X선 시설, 보통 이제 방사능 가속기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서로 바로 옆에 붙여서 짓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연구를 하는 방사능 가속기 시설이 있죠. X선을 쓰는 시설들은 포항에 방사능 가속기가 있고 오창에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중성자 연구 시설이 없죠. 근데 이렇게 이 두 가지 X선과 중성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처럼 딱딱한 물질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물질 연구에 사용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최근에 그 mRNA 백신을 만들 때도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그 파이저 백신 있죠. 그 파이저 백신을 잘 들여다보시면 파이저 바이오엔텍 백신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바이오엔텍은 독일의 소도시 마인츠에 있는 작은 기술 기업입니다. 그런데 mRNA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만드는데 특화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RNA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기초과학적인 그런 기술인데 정작 문제는 이 RNA를 우리 인간의 면역 체계까지 손상 없이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이 RNA를 감싸서 면역 체계까지 보내줄 수 있는 나노 지질 입자를 X선이나 중성자를 사용해서 더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그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중성자 연구시설이 없느냐?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 대전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굉장히 다양한 중성자 연구 장비들을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는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연구용 원자로라서 그 해외의 유명한 과학 잡지들이 가끔 이렇게 기사를 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그 제가 하나로에 만든 장치 앞에서 등장하는 사진이 그 영국의 과학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물론 하나로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처럼 그 미래의 배터리를 찾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성자가 튀기는 데이터는 왼쪽 그림처럼 사실 재미는 없어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실제로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저희가 알아낼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원자 구조 내에서 리튬 이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움직이는가까지도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로 시설에는 굉장히 많은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에서 찾아와서 각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발견과 그리고 이제 혁신을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 이제 기초과학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직접적으로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게 되는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입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But when you want to do something new, you have to apply the physics approach. Physics is really sort of figured out how to discover new things that are counterintuitive, like quantum mechanics. It's really counterintuitive. Boys and girls watching, study physics. Learn from this man. Elon Musk, I wish we had all day, but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TED. Thank you.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을 정말 바꾸고 싶으시면 기초과학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것과 먼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 특히 이제 젊은 학생 여러분은 물리학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